안녕하세요. 솔루션 파트너 TV의 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캐피탈과 저축은행권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대출 상담을 하다 보면 은행권 대출을 알아보았는데 이용 중인 대출들 때문에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는다며 캐피탈이나 저축은행권은 가능한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물론 은행권에 비해 가능성이 크고 진행해 볼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욕심을 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 몇몇 분은 금리에 누구보다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계십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있는 저 역시도 그렇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그 누구라도, 아니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라도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조금이라도 금리가 낮고 손해를 덜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우린 현실부터 깨닫고 대출 가능성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기준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 은행 금리조차도 점점 올라가는데 애초부터 은행권과는 다르게 한도를 더 내어주는 대신 훨씬 높았던 캐피탈이나 저축은행권의 금리가 내가 대출을 알아본다고 해서 갑자기 낮아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현실적으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평등하고 공평하게 신용도에 맞는 금리를 적용받지요.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알고 계신 캐피탈과 저축은행의 대출 한도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지고 대출 금리는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소득이 높고 재산이 있다면 그만큼 더 많은 한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또 내 신용점수가 높고 좋다면 금리는 당연히 낮을 것이고 내 신용점수가 낮거나 좋지 않다면 금리는 그만큼 높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간혹 금융사별로 진행되는 이벤트로 인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아 1에서 2% 정도 조금 더 낮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와 정부 지원 상품을 통해 상품 자체의 금리가 낮은 경우가 있기도 하며 또는 소득이나 직장 그리고 재산도 증빙할 수 없는 분들의 경우나 신용무거래자와 신용거래 미비자 등으로 분리가 되는 분들은 신용점수가 좋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생각보다 높게 발생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특수한 경우들을 제외하곤 대부분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대출이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 신용점수가 떨어져 있는 조건이라면 지금 당장은 당연히 금리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한도는 높게 금리는 낮게만 원한다면 그건 본인의 욕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바는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금융권 자체가 높은 한도의 장점이 있는 반면 금리가 높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꼭 한도와 금리 중 둘 중 하나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캐피탈과 저축은행의 상환기간이 최장 10년 또는 만기 일시까지 가능한 금융사들을 이용해 월 납입금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하며 대출을 유리하게 받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대출을 모두 상환한다면 많은 이자를 내야 해서 오히려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상환기간이 늘어나서 그만큼 월 납입금이 축소되고 모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거나 좋은 일이 생겨서 갑작스러운 목돈이 생겼을 때 대부분 금융사들은 약정 기간 3년 이후부터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지기 때문에 3년 동안 사용하다가 자금이 생겼을 때 점차 조기 상환을 하는 계획을 잡고 자금을 마련하신다면 10년을 다 채우지 않고 4에서 5년 정도에도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으니 사용하던 동안 얼마든지 월 납입금에 대한 부담감을 축소시키고 머리 아픈 납입금에 대한 압박감까지 최소화시키며 대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캐피탈이나 저축은행권 진행 시엔 꼭 정식으로 등록된 대출 모집인을 통해 확인하셔야 하며 늘 강조드리는 채무통합이나 대환대출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본인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상품으로 한도와 금리를 비교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턱대고 순서 없이 아무렇게나 사용해버릴 경우 원래는 1억까지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분들도 3천만 원도 채 사용하지 못하고 더 이상 대출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될 수 있으니 꼭 상담사와 채무관리와 신용관리를 함께 상담받고 진행하시길 적극 권해드립니다. 그럼 진행 방식은 어떨까요? 진행 방식 또한 간단합니다. 상담 예약을 하고 전화로 상담 후 비대면 방식으로 전국 어디서든 모바일 진행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진행 절차 또한 간편합니다. 1:1 맞춤 상담을 통해 개인의 조건에 맞는 금융사를 선별받고 신용에 영향이 없는 한도 금리 비교를 한 다음 서류 안내 후 심사를 받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상담사와 함께 상담 후 진행을 한다면 무분별한 앱이나 인터넷을 통해 조건에 맞지도 않는 금융사로 조회를 하며 의미 없는 조회 건수만 올리는 방식이 아닌 개인의 현재 상황에 맞는 선별된 금융사 위주로 진행부터 마무리가 될 때까지 함께하며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더욱 이해하기 쉽고 안전합니다. 여러분, 꼭 알고 진행하세요.
정상적인 금융사의 상품을 통해 진행을 한다면 진행 시 지불해야 할 개별적인 비용이나 수수료 발생은 일체 없습니다. 또한 금융사들은 대출을 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들에게 전화나 문자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 안전한 금융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캐피탈과 저축은행권 대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혼자 고민만 한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실 땐 전문가와 무료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